자, 먼저 외신 관련해서 속보가 막 뜨고 있는데, 이 대통령하고 다카이치하고의 정상회담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요게 지금 언론이 등 떠밀기를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사실 일정이 정확하게 조율된 게 없는데, 마치 이걸 기정사실화하고 기사를 띄우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기사부터 보고 그 의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1월 중순경에 일본 나라현 나라시를 1박 2일 일정으로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나라현 같은 경우에는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의 지역구인데요. 자, 이제 셔틀 외교의 일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뉴스는 일본 언론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미 음, 나왔고요. 그래서 우리 대통령실은 일정 결정 음. 조율이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일본 정부도 결정된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왜 이걸 대서특필하는 거야? 이상한 일이죠? 쉽게 말해서 이게 다카이치하고 우리하고 지금 뭐 얘기할 만한 게 없어요. 네. 사실은 뭐 한일 협정도 끝난 거고 중국이랑 싸우고 있는 거는 뭐 니네 사정이니까 우리 입장에서야 대놓고 말려주세요라는 요청이 있으면 뭐 양쪽 찾아가서 말려볼 마음은 있는데 양쪽 중국도 일본도 지금 너무 행복해 나름대로 서로 싸우는 척하면서 자국 안에서 대표 그 지도자들의 지지율이 역상을 올라가고. 찍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태가 나쁘지 않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둘이 완전히 피폐해 있는 상태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는 뭘까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볼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단 나라라고 하는 도시에서 만난다는 것 자체도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도쿄나 오사카나 이런데 진짜로 그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가는 김에 패키지로 뭐 다른 정치인이라든지 뭐 의장단이라든지 경제인이라든지 요런 걸 만날 수 있는 패키지면 모르는데 요건 그냥 일방적으로 다카이치 조우라고 한번 만나주러 가는 거거든요. 특히 나라 같은 데는 또 저도 잘 아는 도시입니다. 왜 잘 알죠? 또? 저희 파산기에 보면 온천 파산기가 저 나라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가봐야 아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오래된 온천장, 약간 북옥 하와이 그런 느낌이에요. 왜요? 북옥 하와이는 볼 건 사슴이 아닌데. 유명한 지역인데. 사슴하고 만나서 뭐 하겠어. 아니 이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그때 다카이치 총리하고 고향에서 만나자 뭐 이런 얘기 했기 하고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은 흐려나. 야, 밥 한번 먹자. 언제 한번 보자 아니 이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했다 그래갖고 갑자기 그때 만나기로 하셨잖아요. 일정 나 1월 달에 되니까 우리 그때 우리 고향에서 한번 아무 이유 없이 목적 없이 한번 만나요. 우리가 그런 대통령 아니야. 부른다고 가갖고 돈가스 얻어먹고 맥주 마시고 나서 무슨 정상회담 했다고 하는 그런 나라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이. 아우, 다카이치 회식도 안 하는데 밥이나 먹을 수 있겠어? 그 다카이치 보면서 밥 먹기 힘들 것 같은데. 네? 아니, 진짜 아니, 잠깐 물론 무슨 말씀, 밥 먹고 싶지 않을 것 같아. 무슨 의미시죠? 이를 악물고 먹을 수도 밥 있겠습니다만 먹기 싫을 것 일단 같아. 중요한 건 이 중일 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라면 요구를 하면 정중하게 한쪽이 요청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중국 쪽에서 예를 들어 말려주세요 한다든지 일본 쪽에서 말려주세요. 쥐들은 안 그러면서 알아서 말려주세요야 지금 이게. 아니, 뭐, 일본 내부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중재를 좀 해주기를 바라는 그렇지. 그런 그렇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고 싶으면 친서를 보내든 부착을 하든 정중하게 요청을 해야 안 그래도 바쁜 분이야 지금. 심지어 저 내란 척결까지 직접 하시고 계신 분인데 지금 여기다 대놓고 대충 이렇게 기사 써놓고 알아서 좀 말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 얘기는 이 외교적으로 우리를 아직 윤석열 시대로 보고 있는 거야 일본 놈들이. 이거 안 통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부탁을 하고 싶으면 관련한 최소한의 선물이 좀 들어와야지 우리한테도.
독도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를 예고하거나, 에이. 7광구 문제에 대한 재계약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징용 피해자나, 또는 그 옛날 과거사에 관련해서 사과 발언을 하거나, 뭘 좀 성의를 보이고 해달라 그래. 지금 일본 입장에서는 마음이 많이 급할 거예요. 중국이 점점 더 강도를 세게 조여오고 있거든. 지금 이미 히토류 수출을 지난달부터 줄이기 시작하고 있는 게 지금 중국인 거고요. 또 경기가 회복되면서 국제적인 금값이, 금이 아니라 구리 가격이 지금 폭등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 구리를 70%를 중국이 원광을 갖고 있어요. 광산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작정하고 구리나 히토류에 대한 유통량, 수출량을 일본에 줄여버리게 되면 일본은 그냥 산업이 멈춥니다. 지금 있는 상황에서. 근데 점점 더 군사적인 고조 상황은 높아지고 있는 거죠. 게다가 일본이 지금 미국으로부터 팽당하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만 모범 국가 됐으니까. 그렇죠. 니케이 아시아가 앞장서 가지고 아직 나오지도 않은 미 국방부의 국가 방위 전략이라는 거를 왜 보도를 하겠냐고. 이 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갈 거야. 자, 니케이 아시아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니혼 게이자이 신문의 계열사거든요.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어떤 겁니까? 일본 경제신문. 경제련 그쪽 굉장히 소설이잖아. 보수적인 곳이거든요. 머니투데이야, 이 쓰레기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머니투데이보단 아니야. 더 걔는 같지. 거의 같은 종류야. 네. 아무튼 니케이 아시아가 이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다카이치 내각을 압박하는 용도거든요. 사실 정치인 입장으로 다카이치는 성공하고 있지만 그렇지. 일본 기업가들은 지금 피가 말라요. 피가 마르고 있죠. 하루하루.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중국 항모에서 무슨 오키나와 인근에서 전투기가 일본 전투기를 조준했다 그러고 일본이 또 지랄 발광을 합니다. 사실 이것도 너무 속이 빤히 보이는 이유가 있는 얘기들이거든요. 요거 관련해서 먼저 기사부터 팩트를 확인해 볼게요. 네. 자, 지난 6일 오후에 중국군 제-15 함재기가 오키나와 본섬 남동쪽 공해 상공에서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의 레이더를 조준하는 위험한 행위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중국 항공모함 라오닝함이 5일부터 7일 사이에 동중국해에서 오키나와와 미야코지마르 사이를 지나서 태평양으로 진입을 했고요. 그리고 6일과 7일 이틀간 랴오닝함에서 전투기와 헬기가 100회나 이착륙하는 활동이 확인됐습니다. 와. 계속 떴다 앉았다 떴다 앉았다 난리를 치고 있는 거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네. 왜냐면 이 랴오닝함이 아직 폐선이 안 되고 활동을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멀리는 안 내보내잖아요. 얘가 일본 함인데요. 중국이 만든 항공모함 미로인데 얘가 이 러시아 기술을 배워다가 이제 지들이 만들었다고 국산 함이라고 만들었는데 뻑하면 서요. 근데 이 항공모함이 쓰면 단순하게 엔진이 멈춰서 순항을 못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완전히 차단돼 가지고 쉽게 말해서 깡통이 돼버립니다. 2번이나 건져왔거든요. 심지어 여기에 이착륙을 하게 되면 이게 비행기가 내리면서 갑판을 때리면 갑판이 꺼져요. 그래갖고 비행 훈련을 못한 지가 1년 반이 넘었거든. 이분 또 중국 못 들어가겠네. 네. 들어가면 또 공안한테 잡혀가겠네. 근데 이 항공모함을 끌고 사실상 일본하고 홋카이도 경계선상으로 중국이 배를 끌고 온 거야. 이것만 해도 용하거든요. 이 배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게 용하거든. 근데 이런 상황에서 거기서 100회나 이착륙 훈련을 했다 그러니까 야, 중국이 지금 무리하는데? 소맨십을 발휘하긴 하는데 무리하는데라는 생각은 들어요. 제발 무사히 귀향하는 게 귀향하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이 배가 한 번, 2번 엔진이 꺼진 적이 있는데 너무 배가 크잖아. 항공모함을 도대체 뭘로 예인을 하겠냐고. 그래갖고 상선들을 몇십 척, 몇백 척을 동원해갖고 억지로 항구로 끌고 간 적이 있거든요. 요 홋카이도 여기까지 오키나와 앞에까지 왔는데 만일에 여기서 또 엔진 꺼지잖아요.
이건 태평양에 버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경 써가지고 지금 성의를 다해서 일본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라오닝함이 실전 배치가 된 게 2012년이거든요. 네. 얼마 안 됐는데, 예, 상태가 그 정도예요? 왜냐면 지들 기술로 만들어 보니까 사실상 태무 항공모함 같은 거죠. 그래서 어우, 씨, 태무산인데 이렇게 오래 버텼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사놓고 정비하면서 사실은 이름 빼고는 거의 개비한 상태일 거예요. 근데 내가. 러시아 거를 따다가 만들었는데 이렇게 안 좋네. 근데 러시아 그 따다 만든 쿠즈네초프급 항모 요것도 어드미럴 쿠즈네초프함 이것도 야, 고장이 엄청난데 러시아어는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한글로 써있기 러시아는 때문에 한글 발음을 하고 있어. 아니, 한글로 뭐야. 써있기 때문에 넌 진짜 러시아어 어디 가서, 알파벳으로 안 써있기 때문에 넌 진짜 어디 가서 외대 러시아어과라고 얘기하지만 니네 진짜 후배들이 싫어할 거야. 저 안 합니다. 네. 너 재성훈 교수 나올 때마다 성훈이 형 나왔네 그러잖아. 네, 성훈이 형님은 제가 아는 분이고 아무튼 네. 중요한 건 뭐다? 이 일본함을 보냈다는 얘기는 중국도 큰 소리는 치지만 사실상 전투가 목적은 아니라는 아이. 거예요. 그 당연하죠. 그냥 위협이에요, 위협. 근데 문제는 뭐다? 이제 비행기가 떴으니까. 비행기가 뜨다 보니까, 근처에 레이더 안에 일본기가 뭐 하나 보자라고 구경하러 온 거야. 그러니까 전투 매뉴얼 상으로 당연하게 조준을 할 수밖에 없죠. 자기 사거리 안에 또는 레이더 관측 안에 들어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새끼가 빈총 맞고 레이더 맞고 나 레이더 맞았어. 이거는 사실상 미사일을 쏜 거나 다름없어. 잠깐만요. 이러면서. 장난쳐요, 지금? 둘이서? 아니 그게 우리나라 옛날에 일본이랑 무역 전쟁 터졌을 때 우리 구축함 옆에 지나가다가 레이더 쐈다고 지랄했었잖아요. 네. 똑같은 코스프레를 지금 중국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헐리우드 액션 진짜 진짜 작살이네 진짜. 오노야? 오노급이야? 완전 오노급이지. 그래갖고 중국이 떠가지고 언제 쪽 오너야? 죄송해요. 제가 옛날 사람이라 죄송해요. 저를 조준했어요. 그러면서 새벽 12시 넘어가지고 와. 갑자기 펑콘색자가 자다 일어나갖고 누가 봐도 자다 일어난 나 같은 머리를 해가지고 방금 오키나와 앞에서 우리 전투기가 중국 전투기한테 조준을 당했다고. 그러면 그 껌껌한데 레이더 안에 뭐가 이렇게 또 오면 당연히 자유권 차원에서 조준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걸 갖다가 난리를 치면서 전투 직전 상황까지 간 것처럼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양쪽이. 아니, 이렇게 해서 사실 일본은 내부적으로 계속해서 지지율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도 다카이치를 지지하는 애들이 우리나라 이직들하고 똑같아요. 대가리가 없어요. 70%를 넘었다며? 네, 그러니까 대가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지능이 낮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이게 국제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일본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런 걸 좀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잘한다 강한 일본 야 다 씹어먹어라 이런 멍충한 소리나 하고 있는 그나마 거예요. 일본 이직들은 강한 일본이라고 하죠. 우리는 잘한다 시다바리 한국 이랬잖아. 이직들이. 미국 시다바리 일본 시다바리 잘한다 이랬잖아. 그러네요. 네, 그나마 걔네들이 본국이라 더 걔들이 나아. 우리 그래서 이직보다 훨씬 나아. 사실 이 전쟁은요, 저쪽은 전투 능력이 사실상 없는 항공모함에다가 이쪽은 공격할 의사가 없는 경찰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지들끼리 서로 빈총 맞았다고 엄살을 피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 힘겹게 하고 떴다가 하고 내렸다가 이거 100회를 하느라고 그렇지. 힘들어 죽겠네. 힘들어서 죽겠네. 그래서 중국 비행기는요, 진짜야. 이 연형 1호 비행기는 떨어질 때 갑판에서 터질까봐 폭탄을 안 달고 떠요. 심지어 이게 그 캐터필터가 없어가지고 밀어내는 게 없거든. 그래서 얘는 점프를 해야 돼요. 밑에 이거 세워놔갖고 점프로 점프를 뜨는 거거든. 그냥 그래서 지가 자체적으로 못 뜨는구나. 지가 이게 점프대로 뛰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 하는데 혹시나 추락할까봐 연료를 반만 채우고 뜬다고. 이런 것들을 놓고 막 전쟁 날 것 같이 서로 막 영상을 틀고 무슨 랩하는 군인들 내세워가지고
죽여버리겠다. 뭐 그러면서 가만두지 않겠어 이러면서 멀찌감치 떠갖고 빈총 맞았다고 이지랄을 하고 있는. 그 랩을 그렇게 해요? 막 그러고 있어. 중국 애들 그렇게 중국 하더라고. 애들이 그걸 틀고 있어요. 네. 아니 어쨌든 골 때리더라, 예, 진짜. 이게 양쪽에서 지금 너무 웃기잖아요. 이 상황을 알면 너무 웃기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중국은 한국한테 우리 편 들 거지? 우리 편 들 거지? 이러고 있고, 일본은 조용해. 우리 내년 1월에 나라현에서 만날 거야. 뭐 이러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제 슬슬 손절을 치려고 하면 내년 한 3, 4월쯤에 그러니까 한국을 미리 만나려고 하는 게 어차피 우리가 3월쯤에 중국에 반항을 하는 게 또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 중에 성의껏 우리 한중일 회담 다시 그 재개부터 시작해가지고 뭔가를 이제 중간에서 싫다는 거 둘이서 이렇게 잡아다가 에이 이웃끼리 그러고 살면 쓰나라고 중재를 해주길 원하는 것 같은데 우린 싫어. 니들 싸우는 거 너무 좋아. 계속 싸웠으면 좋겠어. 그래갖고 서로 치고받고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반도체 부품 관련해서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지난번에 그 한일 간의 무역 전쟁 했을 때 일본 업체들이 한국 공장에다가 많이 옮겨와갖고 불화수소나 포토레지스트 공장 같은 것들을 세웠거든요. 그 당시에 수출 규제가 생기니까. 왜냐면 한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만드는데 한국에 납품을 못하면 지들이 망하잖아. 이제는 아예 한국 공장의 생산량을 늘려가지고 아예 그걸로 중국에 수출하는 쪽으로 지금 대안을 맞추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만든 일제인 줄 알면서 한국제하고 똑같이 쓰겠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필요한 핵심 산업들을 우리한테 의존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요거 1년만 유지되면 일본의 반도체 소부장 완전히 다 끝납니다. 완전 말아먹고 망해버릴 수 있거든요. 자, 그렇게 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우리는 싸워라. 계속 싸워라. 그러면서 굳이 우리가 이 싸움을 말려줄 필요가 없다. 아니 진짜로 말려주길 원하면 코피 터지게 한번 미사일 쏴서 해상 미사일 쏴가지고 목욕도 좀 하고 서로 한판 뜨든가. 서로 한판 뜨란 말이야. 그럼 그때 가서 피난 거 보고 어머 코피 난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려주고 닦아줄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굳이 뭐 일본하고 다카이치를 만난다고 하더라도 가서 뭐 그냥 원론적인 말만 하면 되니까 사실은 뭘 한다고 해도 그럴 필요는 그래서 굳이 그러면 우리 외교부 장관 정도 보내는 선에서 통을 치고 뭔가 성의 있는 답변이나 선물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는 지금 상황이 제일 좋다. 아는 쪽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마침이라 그러면 안 되나? 우연치 않게 하필이면은 그 교전 해역 부분에서 또 대지진까지 한번 일어났어요. 일본 지진이 일어났는데 별다른 뭐 쓰나미 피해는 없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부상자가 엄청 나왔어. 지진의 부상자가 엄청 나왔는데 이 부분이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닌 거죠. 근데 지진이 생각보다 강도가 크던데. 네, 커요. 하필이면 전투하고 있는 그쪽에서 이게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7.6?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7.6 지진이고 쓰나미 경보도 발령이 됐다고 하는데 이쪽이죠. 약간 러시아 쪽 그쪽이네. 그래서 이제 저쪽에 놀랍게도 이제 일본이 공을 들이고 있는 신형 반도체 공장들이 여기 다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반도체 공장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원전을 폐쇄해놨던 원전을 다시 재가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아이고야. 왜냐면 이 원전이 또 삐걱삐걱 하는 원전이라 돌리지 말자 안전 문제 때문에 돌리지 말자 그랬는데 아니 반도체 공장을 지어놨는데 이걸 돌려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전기를 어떻게 구할 거냐고 이거를 돌리기 시작했는데 지진이 온 거예요.
그것도 이게 시작일지 모른대. 왜냐면 이쪽에서 이렇게 강진이 일어나는 거는 우리가 그 흔히 얘기하고 있는 난카이 트로프하고는 또 방향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했다고 하는 부상자들 수가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많이 높은데 이 얘기가 썰이에요, 썰. 재가정을 시작한 원전 쪽에서 뭔가 부상자 내지는 피해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보통 다치면 누가 어디서 뭐 때문에 다쳤다, 뭐 자동차 피해다, 뭐 이런 게 나오는데 피해 지역이 안 나오면서 부상자가 많이 나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혹시나 반도체 회사이거나 직접적으로 아니면 최근에 재가동을 시작한 원전 쪽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럼 제2의 후쿠시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부상자 지금까지 30명, 주택 화재 1건 이렇게 있었다고 그러니까 합니다. 가정집에서 다친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이 지진의 후속 여파에 대해서는 앞으로 송 작가가 외교인을 동원해서 톡을 좀 돌려보고 속보 오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